대통령이 의지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누가 됐든. 누가 됐든. 네. 최단 기간에 좋게 하고 싶다. 네. 그럼 소고기를 먹지 마세요. 우리나라 개신교 목사 분들이 다 그래요? 다 그렇단 말이야. 참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아주 보수적이거나 좀 수구적이거나 이런 분들은 성경도 안 보니까 문제고. 궁금한 거는 책 많이 팔렸나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책 읽기와 생각하는 힘에 달려있다. 안녕하세요. 픽브린 광명의 새 코너 책 사유입니다. 이 책 사유라는 제목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먼저 책을 읽고 생각, 그냥 사유하자. 그리고 충청도 사투리죠. 책 사유, 책을 좀 샀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책을 직접 쓰신 분 아니면 책을 읽고 추천할 만한 책이 있는 그런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책을 직접 집필하신 분입니다. 김성현 작가님을 만나서 작가님의 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가라고 하기에는 좀 뭔가 아직 어색한 부분이 많은 광명자치대학 탄소중립학과 학과장 김성현이라고 합니다. 아, 예. 광명자치대학 탄소중립학과장. 네.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책을 쓰셨으니까 작가님이시고. 예. 그리고 또 광명에서 또 활동하시는 자치대학에서는 또 학과장님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쵸. 여러 가지라서 가는 데마다 약간씩 직함이 달라서요. 책에 대한 이야기 할 때는 작가라 불리는데 오늘의 책이 초록생각이니까 네. 학과장에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작가님이 이제 작년에 낸 책이에요. 네. 이게 이제 초록생각인데 기후 시민을 위한 최소한의 지식. 이 생각 시리즈의 세 번째 시리즈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가 노랑생각. 다양성이 존중받는 세상을 꿈꾸는 소시민의 노랑생각이고 이게 2019년에 나왔어요. 그죠? 요게 이제 시리즈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제 이 빨강생각. 요거는 병든 사회를 걱정하는 소시민의 빨간생각. 세 번째가 이제 작년에 2024년에 나온 이 초록생각인데 그러면 이게 좀 궁금한 게 이 시리즈를 처음부터 생각을 하시고 집필을 하신 건가요? 뭐 이제 몇 권 정도는 시리즈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건 맞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스개로 출판사 분들이 그래요. 네. 신호등 아저씨라고 노랑, 빨강, 초록이라서 딱 신호등이네요. 그래서 뭐 이걸 무지개로 가자 하는 의견도 있는데 무지개로 가자는 건 네 무슨 권을 더 쓰라고요. 말주노초 반환보로? 네, 그래서 고민 중입니다. 다른 걸 또 쓰고 싶긴 한데 네. 그것들을 어떤 주제가 됐든 큰 틀에서는 이 생각 시리즈의 하나로 네. 연결해보자 뭐 이런 의견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노랑 생각하고 이 빨간 생각하고 이제 목차를 보면은 예. 완전히 그렇죠. 분야가 다르죠. 예.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게 이 부연 설명 있잖아요. 다양성이 존중받는 뭐 이쪽 하다 보니 노랑 이게 평화와 안전을 강조한 책이거든요. 아, 평화와 안전. 평화 안전이란 주제. 네. 빨간색은 위험 신호에 다다른 사회적 의제. 이거 위험하다. 그 이야기로 주제를 갖던 거고. 네. 초록은 아예 기후 환경으로 주제를 단일화한 거죠. 궁금한 거는 책 많이 팔렸나요? 초록 생각이 제일 잘 팔린 것 같고. 아, 초록 생각이. 제일 안 팔린 게 빨간 생각인데요. 빨간 생각이 많이 안 팔렸어요? 주제가 어렵대요. 그런데 최근에 얼마 전에 연락받았는데 네. 대한민국 독서 토론 대회가 있어요. 대한민국 독서 토론. 네, 네. 거기에 고등부 단체전 기본 교재로 선정됐대요. 야 대한민국 독서 토론에 두 권이 선정됐는데 근데 두 권.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래서 야 대단하네. 이걸 읽어야 네. 출전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와우. 좋은 이야기 한데 제가 그랬죠. 얼마나 재미없으면 토론 논술 주제 책으로 쓰겠냐. 아유 왜요? 이렇게 얘기했죠. 아유 토론 주제로 선정됐다고 해서 이게 재미없다고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되게 재미있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일반인들의 접근성이 요즘 좀 소프트한 책들 좀 글씨 적고 그림 많고 아하. 책 가볍고 이런 네. 거 좋아하시는데 네네네. 제가 그 취향을 맞출 재주가 없어서 아. 글씨도 많대요. 아니 뭐 그렇게 이제 책이 두껍지는 않고 예, 예. 적당하게 이제 300페이지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제목을 보니까는 이제 초록 생각은 나중에 이제 얘기할 건데 징하다 가짜 뉴스. 첫 번째는 뭐 언론이네요. 예. 아 언론에 대한 이야기. 그럼 두 번째는 당연히 환경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 이제 회복 불가능한 위험. 이건 뭔가요? 기후 이야기입니다. 아 그럼 플라스틱 지구하고 연결되네요. 그럼 예. 종교는 해로운가 이거는? 이 한국 사회에서 종교가 갖는
위험도.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빨간 생각이잖아요, 제목이. 무슨- 빨강에 이르를 만큼 네. 위험 요소로 읽힐 만큼 종교가 요즘 한국 사회에서 매우 안 좋은 역할을 하잖아요. 이거 2022년도에 쓰셨잖아요. 예. 지금 그때도 그랬어요. 지금이 제일 최악이지만, 이게 지금 읽으면은 뭔가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뭔가가 있나요, 내용물에? 예. 그 배경 왜 그렇게 됐나, 뭐 그런 이야기가 있긴 한데요. 하하. 그러니까 이제 뭐이 사회의 한 시민으로 네. 그 정도 인식을 좀 갖고 사는 게 좋을 거다라는 생각합니다. 종교에 대한 이 전 분야인가요? 아니면 특정 종교를 얘기한 건가요? 전반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아무래도 이제 기독교에 대해 조금 더 아니까 네. 그쪽 부분에 터치가 많겠죠. 아, 그래요? 예. 저는 이쪽으로 엄청 관심이 많거든요. 이거 꼭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챕터도 종교 이야기예요. 전쟁의 희생자 난민 이것도 종교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어디요? 저기 노랑 생각에 있나요? 보수의 기원. 아, 보수의 기원. 아, 이것도 그래 맞아요. 이것도 저 개신교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와, 저도 요즘 그 방송에 막 나오는 거 많이 좀 듣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미리 다 터치해놨죠, 제가. 아, 그러시구나. 근데 참 신기한 게 제가 관심이 많이 멀어져 있는 이 초록 생각을 오늘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를 하시지 뭐. 오늘은 일단 초록 생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또 뵙고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후 시민을 위한 최소한의 지식 초록 생각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후 시민을 위한다는 글자가 있는데 좀 어떤 사람이 기후 시민인가요? 모든 사람이요. 그럼 왜냐하면 이게 기후 환경에 영향을 받는데 그것이 문제다라고 느끼고 이해한 사람은 기후 시민으로 자의식이 있다 보고 그런 분들이 보면은 훨씬 더 인식수준이 높아지겠죠. 근데 이제 이 기후 환경 속에서도 이 심각성을 잘 못 느끼거나 하는 분들은 네. 기후 시민으로서의 자의식이 없겠죠. 모두가 기후 시민인데 네. 깨달은 기후 시민과 천천히 깨달을 기후 시민이 있는 거죠. 이게 모든 사람한테 해당이 되는 책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하기사 뭐 기후를 떠나서 인간이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미 외부 환경은 심각한데 네. 이 심각한 기후 안에 살면서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나? 어떻게 하면 나아질까? 뭐 이런 생각하기를 요구하는 거죠. 지금은 뭐 온난화가 아니고 그 가열화. 가열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데도 우리가 못 느낀다는 거는 예. 우리 스스로가 좀 많이 반성해야 될 문제고, 그죠? 네, 그런 차원인데, 그 전공 분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신 배경이 뭡니까? 먼저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 네. 전 목사니까 네. 이 세상에 대한 잘 관리하고 그 선의로 이루어지는 어떤 일들이 많아지길 기대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이 책을 쓰기도 전부터 한 20여 년 전에도 뭐 네. 어떤 신문 같은데 기후 관련, 그땐 기후란 말도 안 쓰고 환경이라고 했는데 네. 환경 칼럼을 쓰고 했어요. 아. 그래서 목사라는 사람들은 보통 뭐 성경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한 정보를 엄청 많이 습득을 하거든요. 학습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앞으로 심각하게 다가오겠구나. 우리나라 개신교 목사분들이 다 그래요? 다 그렇단 말이야. 참 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왜냐하면 사실은 말을 한다는 직업적 특성이 있잖아요. 말을 하려면 네. 성경만 보고 말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 그럼 이제 많이 그렇잖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보수적이거나 좀 수구적이거나 이런 분들은 성경도 안 보니까 문제이고. 극우 방송이나 보고 떠드니까 이제 내용이 이상해진 거고. 야, 이거 누구서 지금 타켓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것 성경을 같아요. 봐야 돼요. 원래 오리지널을. 근데 아, 네. 그것만이 아니라 원래 그 신학에서도 그런 말이 있어.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신문을 이렇게 하라고 학자가 되면. 아, 한쪽에는 성경, 한쪽에는 신문. 네. 아, 좋네요. 그러니까 사실 사회 돌아가는 걸 알아야 이게 같은 텍스트가 있어도 네. 시대 환경에 따라 그 근본 취지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 네. 해석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의 해석이? 예. 아, 그렇죠. 사회 돌아가는 걸 알아야 해석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해석하거나 하면 해석이 안 되죠. 어거지가 나오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 돌아가는 걸 알아야 돼서 많이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많이들 공부합니다. 젊을 때에 비해서 나이 들수록 더 학습을 안 하다 보니 네네네. 이 약간 이제 굳은 생각들이 있고 하면 잘 안 바뀌어서 새로운 것을 수용할 자세도 좀 잘 안 되고 그런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 저는 워낙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해왔어요. 잘 전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된다. 아,
전공이야 뭐 제가 이제 같은 전공으로 쭉 졸업을 했지만 네. 다른 분야에 대한 학습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뭐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양한 관심이 있지만은 최근에 낸 책은 기후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서 계시다가 광명자치대학에 참여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게 우연인데요. 네네. 이게 제일 안 팔린 빨간 생각 덕을 본 건데 아. 이게 빨간 생각이 코로나 시기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 너무 2022년도. 일회용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발생을 하고 네. 하여튼 그런 염려를 하다가 공부를 해서 글을 정리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됐는데 이 빨강 생각에 있는 어떤 소주제들 네. 두 책도가 이제 기후환경 관련된 거다 보니까 그렇죠. 플라스틱 지구하고 회복 불가능한 위험. 마침 그걸 보고 어떻게 연결을 해서 광명에도 이런 책을 쓴 사람이 있구나 해서 이거를 학과장으로 누가 추천을 해서 누가 광명시에 박성호 시장께 이렇게 추천해서 한 거예요? 이 책을 보고? 그러니까 이 책을 보고 뭐 시장에 바로 추천한 게 아니라 이제 네네. 학습원의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네. 주관하던 분들이 계셨는데 뭐 그쪽에다 추천을 해서 누군가가 거기에다가 네. 추천을 했다. 그래서 가서 면접도 하고 음. 해서 됐어요. 그래서 그냥 우연이죠. 그렇게 해서 자치대학 3기 학과장으로. 3기를 맡게 됐죠. 이 빨강 생각이 이게 연결고리군요. 제일 안 팔리는. 이게 왜 잘 안 팔려요? 그렇게 해서 예. 연결이 됐는데 그 전에도 뭐 시민운동도 했었고 네. 정당 활동도 했었고 하다 보니까 네. 어떤 공공성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공공성. 예. 그러니까 이타적 삶에 살아야 되는 종교인의 입장과 내용에 대한 생각 뭐 이런 거 하다 보니 더 해야 되겠네 공부를 그 온 분들한테 제대로 해주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죠. 뭐 석사 박사 할 때보다 더 열심히 했던 시간이긴 하죠. 이 책을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으세요? 모든 시민에게 추천하고 싶은데요. 네. 아까 말했듯이 기후시민은 누구냐? 모두예요. 네. 기후에 영향을 받는 모든 시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서 가끔 이제 특별하게 자극적인 어떤 걸 볼 때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네. 앞으로 이런 일은 계속 있을 거고 더 심각해질 것이고 네.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텐데 왜 이러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찾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누구나. 가장 개요적인 네. 이런 책 정도를 하나 보면 네. 인식이 좀 될 거다. 왜냐면 다른 건 다 떠나서 나는 이 시대를 살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네. 이 세상은 점점 나빠질 거란 말이에요. 분명한 건. 지금보다 더 좋아지지 않아요. 우리 당대에는. 기후에 한정지어서 얘기하신 거죠? 아니요. 그냥 지구에 사는 생명체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인데 전반적으로. 탄소 중립의 시대가 얘기하잖아요. 네.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탄소 중립이 뭐냐 하면요. 배출량과 네. 이 소멸량 네. 뭐 등등을 해서 추가로 플러스 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배출하는 거를 덜 배출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배출량과 소멸량을 어떻게 맞춘다는 거죠? 0으로. 카본 제로거든요. 탄소 중립이. 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에 현존하는 이 상황에서 네. 더 늘려서 더 나쁘게 하진 않겠다라는 게 탄소 중립 선언인 거예요. 그러려면 탄소 배출이 많이 되는 것들을 안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원료로 예, 탄소를 좀 덜 쓰자 이런 예, 거죠? 뭐 석탄이나 석유나 이런 거? 예. 안 써서 더 안 늘리는 건 중요한데 문제는 그렇게 해도 우리 당대는 더 좋아지지 않아요. 다음 세대에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구 가열화라 그러잖아요. 온난화를 지나서. 그러니까 왜 가열화가 되냐면 이 지구, 이 우리 땅덩어리 위에 있는 이 대기 안에 이쪽에 그러니까 온실가스가 너무 많이 배출되기 때문인데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랑 메탄이랑 뭐 몇 가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건데 네.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배출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주로 나오냐면 석탄, 석유 뭐 이런 연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네. 네. 땅 밑에 묻혀 있으면서 수만 년간 썩으면서 탄소를 머금고 노출되지 않았던 거를 우리가 기어이 캐내서 그렇죠. 이걸 태우니까 네. 숨어있던 것들이 다 이 공기중으로 노출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의 수치가 올라가는 건데 이 같은 공간 안에 이산화탄소가 계속 늘고 있으니까 네. 교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같은 공간 안에 예를 들어 풍선 크기는 같은데 여기다 계속 바람을 불어넣으면 터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에 질서가 흔들리면서 기상이변 뭐 이런 재난이 나타나는 건데 네.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배출 안 해도 순증가를 시키지 않아도 우리 당대에는 좋은 꼴을 못 본다. 왜냐하면 이게 이산화탄소가 200년 간단 말이에요. 배출된 게. 소멸될 때까지. 자연에서 정화되는 게 그럼 메탄 이게 한 20년 간단 말이에요.
이미 배출된 것이 소멸될 때까지 워낙 한참 걸리니까 지금부터 늘리지 않는 훌륭한 일을 해도 네. 우리 당대는 지금보다 더 좋아지지 않고 계속 나빠질 거라고 누적된 상황이니까 계속 나빠지다가 다음 때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그래도 살만한 세상을 물려주고 싶으면 네. 지금 우리 노력을 해야 된다. 아. 그래서 초록색약을 보셔야 된다. 이게 이렇게 길게 설명 안 해도 쉽게 써 있으니까 아하.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그렇죠. 최단 기간에 좋게 하고 싶다. 네. 그럼 소고기를 먹지 마세요. 소는 계속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되새김을 하는 동물들이 소화하는 데서 발생을 시키는 가스가 많아서 이게 초강력이에요. 초강력. 이산화탄소보다 더 강력해요. 걔네들이 뭐 메탄, 빵구 아니면은 저 변 뭐예요? 방구, 되새김, 트림. 그거도요? 예. 얘들은 계속 되새김하면서 계속 만들어내니까. 아, 계속 주기적으로. 메탄가스를.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산화탄소보다 메탄이 독성이 말하자면 강력하기가 또 20, 30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다 얘들은 20, 30년 가니까 지금부터 20, 30년 안 쓰면 이게 진짜 많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소를 어떻게 키우지 마요? 안 먹으면 안 키우죠. 그래서 소비가 줄어들어야 된다 이거죠. 예, 예. 그래야지 공급이 줄어든다. 예, 예. 근데 이거는 또 자본주의 사회하고 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살고자 하는 분에게 이 말은 의미가 없어요. 불편해도 어려워도 뭔가를 위해서 애를 쓰겠다라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그러니까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뭐 그들을 굶겨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축산업자들을. 예, 노력을 해야죠. 그러니까 전환하거나 방식을 바꾸거나 더 낫도록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건 전 지구적 과제지 우리나라 사람만의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할 수 있다면 선진국들이 더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선진국 이미 다 배출시켜 놓고 이제는 위험의 외주화라고 생산 공장이니 뭐 이런 걸 다 외국에다 두고 사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동남아 이런 데가 막 생산 기지가 돼가지고 거기는 공해가 엄청 발생하고 있거든. 정확한 말로 위험의 외주화라고. 아, 위험의 외주화.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안 해요, 선진국들은 이제. 아예 선진국들은 그런 걸 눈에 안 보여. 외국으로 보냈어. 왜냐면 딴 데서 다 사와서 쓰고 여기서 이 배출하지 않으니까. 그럼 뭐 눈 가리고 아웅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 지구 총량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량을 따지면은. 근데 영향은 어디 가냐? 지구 모두에게 끼치는 영향이라는 거죠. 이거 너무 거대 담론이다. 작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이 책을 집필하신 이유가 사람들의 의식을 좀 깨우기 위한 길라잡이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이 보면은 이제 챕터가 이제 1, 2, 3, 4, 5, 6, 9까지 있죠? 9까지 있는데 이 중에서 좀 가장 애착이 가는 그 9개 중에 있나요? 챕터가? 뭐 오늘의 지구가 뜨거워지면 생기는 일. 다 가는데 애착의 문제로 볼 게 아니고 저는 이 기후 시민 의식이라는 챕터를 네. 기후 관련 책 어디에도 없어요, 이거는. 아, 그러니까 이게 저만 썼어요. 2023 기후위기 설문조사, 2022 대한민국 기후위기 보고서, 2023 국회의원 기후인식조사. 예. 왜, 어떤 면에서? 이것과 이 다음 챕터는 기후 관련된 책 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 이런 내용은 아무도 안 써서 제가 했어요. 왜냐면 심층조사한 데들이 있는데 그게 널리 알려지진 않잖아요. 뭐 좋은 자료들도 그 시민들의 의식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다른 시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정도를 우리가 이해하기만 해도 네. 나만 좀 뒤처진 건 아닌가를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수치나 어느 정도에서. 그래서 이것만 보아도 아, 매우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책에서도 정리하지 않은 걸 제가 했거든요. 어디부터 봐야 돼? 여러분 다 보라고 하지만 네네. 1챕터를 봐야 쉬운 인식이 시작되지만 네. 우리 마음 자세를 가다듬으려고 하면 이 8장 네. 이의식조사에 대한 걸 보는 게 네. 심정적으로 접근성은 가까워질 거다. 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나는 통계가 나오네,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거기에서 딱 우리가 대입을 시킬 수 있잖아요. 네네. 난 여기 포함되는구나. 예. 뭐 이렇게. 그렇네요. 일단 이걸 한번 좀 내가 보면서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자기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겠네.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콘센트도 잠시 빼놓고 불도 좀 끄고 하는 것도 그죠? 석탄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것에 조금은 좀 우리 지구에 영향을 주긴 준다 그죠? 그죠? 가정에서 그래 콘센트 빼고 이런 거 다 좋아요. 그걸 해야 되는데 네. 생각해 보세요. 전체 가정이 가정용으로 쓰는 전기 양은 네. 포스코 하나가 쓰는 것만큼도 안 돼요. 그럼 여기 축사기로 아껴놨는데 네. 당연히 이제 저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고 필요한데 기업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정도로 허망해지는 거죠. 점점 변해 가야 되는 추세고 그를 할 예정이지만 예. 조금 더 빨리 해야 되는 거죠. 그들도 해야 되는 걸 알아요. 왜냐면 이제는 그 아리백이라고
100% 재생에너지만으로 생산된 물품을 사겠다란 네.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늦었어요, 이미. 재생에너지가 없어요, 별로. 그렇죠. 많이 근데 우리 없죠. 수출 국가예요. 통상국가 만들어 팔아야만 먹고 사는데 우리나라 전기가 재생에너지 만드는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는 우리나라 물품을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유럽에서 우리가 못 사요. 안 사. 아리백이 아니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물품만 사야 되는데 우리가 100% 증명을 못 해요. 재생에너지 발전은 그만큼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빨리 막 만들어야 돼요. 지금 국제적으로 그런 규약이 돼 있어요? 네. 이게 잘못하면 이거 우리나라 수출에도 그러니까 고립이 된다니까요. 이게 심각해.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 차원의 재생에너지 태양광이고 뭐 풍력이고 이런 걸 엄청 느리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이번 정부에서 그걸 빨리 안 하고 뭐 태양광 수사하고 막 그랬잖아요. 경제인의 경제범죄 이런 것들은 다 처벌해야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본질을 버리고 태양광 자체를 안 하는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는 하려고 했었죠. 많이 늘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 정책 하나가 산업계를 바꾼다니까요. 재생에너지의 확대 방안을 계속 마련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가장 급한 용무란 말이에요. 근데 현 정부는 이제 제가 지금 볼 때는 멈춰 있잖아요, 이미. 그전에도 잘 안 했고, 기후 환경 분야에 한해서 얘기하자면. 지금 3년 임기 얘기하신 예. 거죠? 그전에 제대로 안 했는데 멈췄어요. 앞으로도 한 두어 달은 멈춰요. 이게 답답하시구나. 예, 이게 지금 하루가 급한데 그런 아주 신경 쓰고 나쁜 말로 있잖아요. 전국에 있는 골프장의 3분의 2 정도만 태양광을 까면 우리나라 다 써요. 면적으로 하면. 그 정도로? 별 의미도 없는 그 골프장은 그렇게 많잖아요. 그걸 쓰는 분들에게는 뭐 좋은 것이지만 네. 우리 환경 차원에서 보면 이거 너무 많은 거죠. 인구수와 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그 산림 훼손이 되면서 거기다 환경 문제 여러 가지 있어요. 네, 아무튼 얘기인즉슨 그것도 중요한데 네, 사람들이 운동하는 권리도 중요한데 그만한 면적을 빨리 깔자 이게 이제 핵심 얘기죠. 그럼 충분히 정책을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정책이 중요한 거죠. 정부가. 그럼 어찌 보면은 쉽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정부와 지방정부 우리 지방정부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중앙정부가 더 큰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걸 안 하니까. 대통령의 의지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누가 됐든. 누가 됐든. 네. 정부가 결정하면 기업들은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 기업을 또 규제하는 거는 또 정부의 역할이니까. 정부 정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취향이 아니라 세계가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아리백으로 안 하면 안 된다. 탄소 중립 2050을 선언해서 모두가 이 강제 규율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빨리 하는 게 상책이다. 우리나라 공산국가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 아는 사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작가님은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후 대사 해가지고. 기후 환경 차원에서 정부를 보면 막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되니까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안일하다. 이 책을 홍보를 한번 해주시죠. 초록생각 홍보. 작가님. 기후 시민을 위한 최소한의 지식 초록생각. 보는 게 좋습니다. 보려면 사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혹 읽기 힘들고 어려우시면 절 불러주시면 됩니다. 초록생각을 나누어서 서로 간에 공유하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기후 쪽으로 관심 있으시고 좀 관심을 갖겠다는 분들은 초록생각을 한번 보시면은 개념이 정리가 되실 거라고 장담을 드립니다. 네. 끝으로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뭐 다른 얘기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은. 책은 중요합니다. 뭐 초록생각만이 아니라 책을 통해서 많이들 인식의 지평이 넓어지고 생각을 공유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정리되고 뭐 이런 취지인데 이 방송이 앞으로 그런 것을 향하여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요. 많이들 봐주시고요. 저도 끼어서 기억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앞에 또 그 노란 생각 1편, 이 이제 빨간 생각, 여기 이제 좀 다른 것 같지만 또 연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호등처럼 이렇게 해서 다 김성애 작가님이 이렇게 만든 책. 어떤 내용인지 도서관 가셔가지고 대출하셔가지고 저 괜찮다 그러면은 책 사유. 책을 사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제 책 읽기에 달려 있습니다. 책을 쓰신 분, 그리고 책을 읽어서 추천하고 싶은 분들을 만나서 또 알찬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작가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작가님 또 만날 수도 있어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겠죠? 큰일 났다, 이제. 껌 보면은 이 편집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많이는 찍었는데 중구난방이다. 이 편집이 고생했. 이제 편집이 이제 죽을 한 2시간 찍었는데 큰일 났네 이제. 편집이 예술입니다. 네.